2024 대구 마라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전에 대구 마라톤에 대한 정보와 코스 등등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렸는데 대회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알 수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몇 가지 보충을 좀 하려고 한다. 한동안 2024 대구 마라톤 출전자 사이에서 코스에 대한 이야기가 핫했다. 마지막에 몰려있는 강력한 오르막 코스. 그냥 평지를 달려도 지옥 같은 것이 마라톤 35km 이후인데 좋은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대구 마라톤이 이런 코스로 개시를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난데없는 복병이 하나 더 출연했다. 바로 날씨이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2024 대구 마라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복병 중 변동이 심한 4월 날씨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작년 기상청 대구 날씨 정보이다. 이 표를 보면 4월 중순까지 여러 기후 조건에 따라 최고 기온의 등락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24 대구 마라톤 경기 당일 대구 날씨의 윤곽이 대충 드러났다.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금부터 4개의 기관이 측정한 데이터를 두고 이야기하겠다. 대구 전역을 도는 경기지만 출발 도착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이뤄지는 점을 참고하여 대구 노변동 날씨를 기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기상청 9에서 24도, 아큐웨더 6에서 23도, 웨더채널 7에서 24도, 웨더뉴스 9에서 24도, 2024 4월 4일 기준한 날씨들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충 범위값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최저기온 6에서 8도, 최고기온 23도에서 24도. 연도별 4월 날씨로 보면 이번 대구 마라톤에서는 운 나쁘게도 기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날씨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는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중요하지는 않다. 보통 최고기온은 오후 2, 3시 사이의 기온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러너들이 코스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의 기온과 햇빛의 강도이다. 가장 보수적인 값 6도에서 23도를 낸 아큐웨더의 데이터를 빌리자면 마라톤이 시작하는 오전 8시경의 기온은 대략 12도이다. 최고 기록 경신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온이지만 보통의 러너들이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온도이다. 근데 사실 체력이 넉넉한 경기 시작 시의 온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비율 높은 골타임 4시간에서 5시간 러너들이 신체적 한계에 도달하는 경기 시작 2시간 30분에서 3시간 후의 날씨이다. 아큐웨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마라톤 시작 후 대략 3시간 정도 후의 기온은 20도 정도를 찍게 된다. 20도라는 기온이 나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밖을 달리는 마라톤에서는 아슬아슬한 기온이다.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햇빛의 강도이다. 이 자외선 강도야말로 러너의 체온과 공기를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경기 당일 날씨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웨더 채널이 맑음, 아큐웨더는 구름, 웨더 채널은 흐림으로 각자 다르게 예보를 하고 있다. 구름의 정도는 당일까지 알기 힘들기에 대회 전날까지 이 지표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모든 기관들이 맑음을 가리키는 날이 온다면 숙연한 자세로 대구 마라톤을 맞이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구 마라톤에서는 기온이 정점을 향해 상승해 갈 즈음 제대로 된 오르막을 만나게 된다. 이전에는 오르막의 분포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했다만 그 오르막들이 어떤 형태인지 또 35km 이후 코스가 어떤 형태로 짜여 있는지는 대구 사람이 아니기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실제 코스 답사 영상이 달사남님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다. 대구 마라톤 35km 지점에 도달하면 유라 사거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 대교를 건너는 시점이 온다. 실제 요금소까지 있는 유료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통 이런 폭넓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방음벽을 제외하고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줄 건물이 전혀 없기에 일찍부터 해를 받게 된다. 주로와 유라 고가차도와 만나는 지점부터 요금소가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끝 지점까지는 오르막과 함께 도심을 달릴 때보다 더 많은 체력 소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이야기로 대구 마라톤 총상승 고도를 검색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적게는 200m 초반에서 많게는 500m까지라고 말이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고도 측정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서는 측정하기 힘든 정보이다.
나는 대구 마라톤 측에서 제공한 고저표를 보고 200m 초반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답사하신 분께서 약 260m라는 값이 나왔다고 제보를 해주셨다. 자전거를 탔다고 하시니 아마도 가민이나 순토와 같은 개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개인 장비는 총 상승 고도에서 약 20에서 30m 차이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번 대구 마라톤 코스에서는 보시다시피 자동차 전용 유료도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곳까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지는 못하셨을 테니 그것까지 생각해 약간의 상승 구간을 더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첫 코스 개시인 만큼 정확한 총 상승은 직접 코스를 달려본 사람들의 고도 데이터를 취합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도 춘천 마라톤 이상의 고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대구 마라톤이 약 500m에 가까운 총 상승 고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 위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시작되는 35km 지점인 유래학 사거리에서 고린 지점까지를 가민 맵을 통해 측정한 고도이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주로 답사 영상에서는 차를 타고 주행했기에 평지처럼 보이지만 37km 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업다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총 상승이 무려 163m가 찍힌다. 단 7km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160m가 된다고 하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런 값이 나온 것은 측정 장비의 뻥고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4 대구 마라톤의 총 상승이 500m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믿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이미 초반부터 경기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실제 가민이나 라이딩 가즈와 같은 지도를 통해 대구 마라톤의 고도를 그려보면 총 상승이 500m 가깝게 찍히기도 한다. 이는 위에 올려놓은 유라역 사거리에서 고린점의 총 상승이 160m가 찍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민은 기압을 통해 고도를 보정한다. 이런 보정 작업이 들어가지 않고 지도 위에 선을 그어 고도를 측정하면 이와 같은 일명 뻥고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고도 측정에 있어서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고도표나 실제 주로를 주행했을 때 측정자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총 상승이 500m가 넘는 마라톤 경기들은 마라토너 모집보다는 마라톤의 개성에 더 신경 쓴 경기라고 해야 맞는 경기들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몰려있는 오르막 구간 때문인지 대구 마라톤 총 상승 500m설을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았다. 그만큼 대구 마라톤의 코스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다. 내가 예상하기로 만약 예보된 날씨보다 기온이 더 오르거나 출발 때부터 해가 쨍쨍한 맑은 날이 펼쳐진다면 대구 마라톤 35km 이후부터 참가자들은 삼중고에 빠진 지역을 경험할 수도 있다. 굳어가는 하체, 오르막으로 떨어진 페이스, 탈수로 인한 약간의 어지러움, 상상만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사실 대구 마라톤의 총 상승은 다른 악명 높은 마라톤 대비하여 엄청나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강력한 고통을 한 번에 몰아서 준다면 이 역시도 많은 러너들에게 고통을 통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상금을 높이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대구시에서 이번 마라톤을 위해 한 노력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대체 왜 코스를 이렇게 짜느냐가 정말 궁금하다. 단언컨대 대공원역 코너가 있는 39km 지점부터 수많은 러너들이 이 코스에 대해서 분명히 욕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군가 18억 원짜리 이탈리아 몬도 트랙에 설치된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마무리하는 것이 뽀대나 보인다는 이유로 이 마무리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선택 때문에 수많은 러너들이 해발 100m가 넘는 곳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적어도 라이온스 스타디움에서 꺾지 않고 과거 대구 국제 마라톤처럼 대로에서 경기를 끝냈다면 러너들이 높이 60m나 되는 언덕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분명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경상권 러너들을 제외한 수많은 타지역 러너들은 대구 마라톤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대구시는 그런 대회 개최에 있어서 코스의 중요성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적어도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잡을 구했다면 절대 이런 코스를 짜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이 점이 참 궁금하다. 혹시나 개인적인 생각에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들에 집착하여 생긴 결과가 이것이라면 다음만큼은 이런 집착을 조금 버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대구 관계자들이 이 콘텐츠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저 좋은 대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한다면 혹시 대회 당일 구름이 없고 최고 기온이 25도 육박하게 올라갈 것을 대비해 25km 이후 급수 구간을 2.5km마다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미 모든 재원을 구비,
협찬 받아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온 음료나 물을 더 배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온 음료와 물을 2.5kg씩 따로 나누어 배치하고 각 급수소마다 테이블과 지급자 인원을 조금 더 추가 배치할 수 있게 조절하면 주자들이 훨씬 더 수월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명 25kg 이후에는 포기 주자들이 생기고 주자들이 넓게 퍼져 급수대로 엄청나게 몰리는 현상들이 덜할 테니까 말이다. 아무쪼록 좋은 날씨 속에 모두들 원하는 기록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부상 없이 좋은 대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상 대구 마라톤 분석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